항상 그랬듯이 오늘의 내용에 대한 격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지 알아내는 최선의 방법은 그를 믿는 것이다. 어네스트 해미웨이.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연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계신가요? 혹은 비밀번호는 몰라도 상대방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나 잠든 사이에 그 화면을 슬쩍 열어보고 싶은 유혹에 밤잠 설친 적은 없으신가요? 분명 사랑해서 만나는 사이인데 연락이 조금만 늦어지면 머릿속에서는 이미 5만 가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지곤 합니다. 상대방의 SNS 팔로잉 목록을 뒤져보거나 새로 달린 댓글과 좋아요를 확인하며 혼자 마음을 졸이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풍경입니다. 이런 내 모습이 스스로도 구차하게 느껴지면서도 우리는 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증거를 찾으려 하는 걸까요?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내 성격이 문제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더 이상 구차하게 휴대폰을 뒤지거나 뒷조사를 하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판도라의 상자를 억지로 열어젖히는 대신 우리 관계의 안전벨트가 제대로 채워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심리학적 마스터키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더 이상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연애를 훨씬 더 가볍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진짜 신뢰 확인법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뢰의 지표는 비밀번호 공유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태도입니다. MZ세대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기를 넘어 제2의 자아를 저장하는 공간이기에 이를 대하는 방식에서 무의식이 드러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메시지가 왔을 때 화면을 급하게 뒤집거나 항상 손에서 놓지 못하는 행동은 심리적 장벽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SNS 피드나 팔로잉 목록에 내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확인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댓글을 남기실지도 모릅니다. 제 연인은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챙겨가고 제가 옆에 있으면 화면을 가리는데 이게 단순히 프라이버시 문제일까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과도한 경계는 상대에게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애착 불안을 자극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단순한 사생활 보호를 넘어 정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복된다면 이는 관계의 투명성보다 본인의 심리적 안전을 우선시한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상 속에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가치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잘하는 모습은 관계 초기에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지만 식당 종업원이나 낯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속이기 어렵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태도나 연락 주기에 대한 사소한 약속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미래 신뢰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결국 큰 책임이 따르는 순간에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고민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다정한데 식당에서 주문이 늦어지면 종업원에게 너무 무례하게 굴어요. 이것도 신뢰의 문제인가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적 친절이라고 부르며 이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언제든 상대에 대한 대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쏟는 다정함이 권력 관계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무례함으로 변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복선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직면하는지 아니면 회피하는지 그 대응 방식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뢰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때 어떻게 화해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능력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반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잠수를 타는 행위는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불신 신호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싸우기만 하면 입을 닫고 며칠씩 연락을 끊어버리는데 제가 더 노력하면 고쳐질 수 있을까요? 이런 침묵요법은 상대방에게 정서적 유기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심리적 가해 행위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회피형 태도가 반복된다면 이는 신뢰를 쌓으려는 의지보다 자신의 감정적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결백을 증명하고 모든 것을 공개해도 당신의 마음속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손이 떨리는 이유가 상대방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불안형 애착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댓글 고민 첫째, 상대방이 휴대폰을 다 보여줘도 마음이 안 놓여요. 혹시 몰래 서브폰을 쓰거나 기록을 다 지운 건 아닐까 끝없이 의심하게 되는데 제가 이상한 걸까요? 이는 내면의 안전기지가 구축되지 않아 발생하는 자기투사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증거보다 내 안의 결핍과 공포가 의심이라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자가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뢰를 확인하려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신뢰를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확인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상대방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가정하고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무언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당신의 끝없는 의심에 지쳐가고 결국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이별이 현실이 되는 자기충족적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댓글 고민 둘째, 의심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지만 차라리 다 알고 상처받는 게 낫지 않나요?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가 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요. 이것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뇌의 통제 욕구에서 기인하며 모르는 상태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뢰는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빈틈을 믿음으로 채우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시선을 상대방의 스마트폰이 아닌 당신의 흔들리는 내면으로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상대방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왜 내가 이토록 관계의 붕괴를 두려워하며 확인에 집착하는지 그 근원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확인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뿐이지만 내면의 단단함을 키우는 일은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신뢰란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단단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디지털 투명성이나 일상 속 가치관, 그리고 갈등에 대처하는 태도들은 모두 상대방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건강한 관계를 위한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상대방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거짓의 증거를 찾기 위해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오늘 당장 연인과 마주 앉아 자신의 불안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실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확인이 아닌 대화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관계는 누군가를 감시하는 감옥이 아닌 서로를 지지하는 안식처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상대가 계속해서 회피하거나 당신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그때는 그 관계 자체가 나에게 건강한지 냉정하게 돌아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가치를 증명해줄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불안함에 잠 못 이루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과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더 단단한 나를 만들고 싶다면 결정적 심리경제를 구독하고 꾸준히 마음의 근육을 키워가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의심의 그림자를 벗어나 확신의 빛으로 가득 차길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